2003년 7월, 일본 혼슈 중남부에 있는 야마나시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사히카와 캠핑장이라는 곳에 시체가 묻혀 있다는 소문이었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단이 캠핑장 인근 민가에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은 괴담 같은 것이라 생각하며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지만 얼마 뒤 한 남성이 나타나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중장비 기사라고 소개하며 경찰서를 방문한 남성은 2000년 5월경 사장인 요시히로의 요청으로 아사히카와 캠핑장에 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중장비가 마련돼 있었고 현장에 있던 두 남성에게 구멍 2개를 파 상자를 묻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작업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요즘 떠도는 소문 때문에 불안하다는 남성의 말에 경찰은 진위를 확인하고자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이 말한 장소에서 세 구의 시신을 발견했죠. 남성에게 작업을 지시했던 요시히로가 사건과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한 경찰은 그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1949년 5월 21일에 일본 도쿠시마현 미요시군에서 태어난 그는 고교 졸업 후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1994년에 아사기획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점차 성장하자 1999년에는 유한회사 아사히 건설로 명칭을 바꾸고 여러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의 회사는 공사 현장 등에 사람을 파견하는 인재 파견 업체로 도쿄나 오사카에서 모은 불황자를 기숙사에 입주시킨 뒤 일감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불황자들에게 일감을 주어 여러모로 사회에 공헌하는 느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소위 말하는 악덕 기업이었습니다. 일당 8,000엔으로 노동자를 공사 현장에 파견하면 그중 7,000엔은 기숙사비와 식비라는 명목으로 공제되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겨우 1,000엔, 이는 하나로 약 1만 원에 해당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죠. 심지어 이것조차 여러 이유를 대며 안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요시히로는 야쿠자와도 연줄이 있어 그들을 간부로 두고 노동자들을 감시했기에 불황자였던 그들이 그의 손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몰래 도망가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불황자들을 충당해오며 요시히로의 사업은 갈수록 잘 되고 있었죠. 게다가 그에게서 도망친 이들은 야쿠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불만을 품고 저항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1997년 3월에 기숙사에 있던 A라는 남성이 불만을 토하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는데 제압된 그를 요시히로는 제재라며 목검으로 구타했죠. 5일 뒤 A는 결국 상처가 심해져 폐렴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요시히로는 A를 간호했던 노동자의 입단속을 시켰고 사망한 A를 상자에 넣어 땅에 유기했습니다. 2000년 5월에는 노동자 3명이 음주운전으로 마을 주점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요시히로는 분노했고 그들에게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는 간부 2명을 시켜 사고를 일으킨 3명을 구타하던 중 2명이 흉기를 들고 반항하자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시 운영 중이던 아사히카와 캠핑장으로 반항했던 2명을 끌고 갔습니다. 3년 전에 요시히로에게 반항했던 A가 묻힌 장소였죠. 그는 캠핑장 사무실에 있던 끈으로 반항했던 둘을 묶은 뒤 차에 태웠고 그날 저녁까지도 분이 풀리지 않자 결국 그들을 교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중장비 기사를 불러 그들의 시체가 들어있는 상자를 땅에 묻었는데 당시 작업을 했던 기사는 상자를 왜 땅에 묻는지 궁금했지만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 7월에 시작된 아사히카와 캠핑장이라는 곳에 시체가 묻혀 있다는 소문. 이 소문을 들은 중장비 기사는 3년 전의 일이 떠올랐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8월에 요시히로의 회사는 도산했고 2004년 2월에 살인 혐의로 그와 간부 2명이 체포됐습니다. 신문 당시 그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말을 바꿔 무죄라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피해자들을 사무실에 감금했던 것은 맞지만 그들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야쿠자 두목이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이 당시 그가 말했던 야쿠자 두목은 이미 사망했기에 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범행이 있던 날에 딸과 함께 선물을 사러 갔다는 그의 주장과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딸의 증언에 대해 검찰은 당시 부녀가 쇼핑했다는 물적 증거가 없는 것을 지적하며 거짓 알리바이로 자신의 죄를 지우려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회사에서 일하며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이들의 증언 때문에
재판의 흐름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게 그는 화를 냈고 사람들이 말리자 손길을 뿌리치며 거짓말만 하잖아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여러 증언, 증거 앞에서도 요시히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지만 2006년 10월 11일 고우지방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알리바이의 증거가 없고 공범들의 진술이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으며 1년의 경과가 대략 일치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범행을 결정하고 실행한 중심에 요시히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012년 12월에 최고재판소는 사형을 확정. 수감 중 2020년 1월 14일에 숨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된 뒤 그해 2월 11일에 70살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천벌을 받은 것이라 말하기도 했죠. 악덕 기업을 운영하며 돈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았던 요시히로. 지금쯤 지옥에 있을 그가 자신의 죄를 똑바로 보고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